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물류관리사 28회 5과목이죠.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기출문제를 좀 보실 텐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 5과목의 물류 관련 법규 자체 내용이 원래 우리 물류관리사 1과목부터 5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게 나오거든요. 제일 변수가 있는 과목인데 거기다가 예년보다 더 어렵게 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한 예년보다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들도 보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진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풀어보시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41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법 영상. 근데 뭐 이렇게 문제 출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물류정책위원회 요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은 뭐 자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물류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물류정책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물류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지고, 좀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할 때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할 때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좁아지게 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에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중요 정책사항, 이게 뭐 국가 차원이다, 지역 차원이다 이런 얘기에 언급이 없더라도 이 중요 정책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 줘야겠죠. 그래서 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하나 암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포함된다. 이런 내용까지 사실은 하나하나 암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학습하는 방식이 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그리고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어떠한 개념인지를 아시고, 일단 정의 부분을 아셔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물류정책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내용이 나왔을 때 이게 중요 정책사항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포함되는구나 정도가 판단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를 많이 읽어보시면, 많이 풀어보시면, 보통 이런 쪽에서는 함정 문제를 잘 내지 않는구나. 함정 보기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 중요 정책사항이랑 요 심의조정사항에 포함된다라는 내용이랑 사실 거의 함께 가거든요. 이러한 종류의 뉘앙스의 멘트들은. 그래서, 물류 보안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심의 조정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판단이 되시면은 푸실 수 있는 복이었고. 두 번째. 시작이 뭐예요 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죠.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조정으로 보겠다. 이게 뭐 법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은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스타일의 문장이에요.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구석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내용을 봤을 때 분과위원회가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뭔가를 심의 조정했어요. 그러면 위임을 해준 사람은 뭐예요? 그냥 그 내용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3번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다. 요거는 이제 암기를 하셔야겠죠. 이런 녹색물류, 생활물류에 대한 내용들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지역물류정책, 앞에까지는 계속해서 국가물류정책,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이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기까지는 사실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뭐 속일 게 없잖아요. 여기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자, 앞에 보니까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한대요. 그럼 그거 어디서 하면 돼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요거예요. 국토부 장관 소속이냐 아니면 다른 소속이냐. 근데 국가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얘는 어디예요? 국토부 장관 소속이 맞아요. 근데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때죠? 얘가 아니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이 물류정책 기본법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꿔요. 국토교통부, 뭐 해양수산부, 시, 도지사 이런 내용들 넣고서 다른 거랑 살짝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푸실 때에도 계속 주의하시면 되고 특히 이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지역인지 국가인지를 먼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 쪽이면 어디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쪽이면 시도지사. 이렇게 컨셉을 잡아놓으시고 보시면 되겠고 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5번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숫자 같은 것만 머리에 암기해 두시면 돼요. 이게 아예 그 지역물류정책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이렇게 보기로 구성되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이건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보통 바꾸는 편이 많죠. 그래서 이런 숫자 같은 거는 다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데 우리 이 5과목의 물류 관련 법규와 법도 워낙 다양하고 그 다음에 각 법에 들어가 있는 이 위원회, 뭐 협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위원회, 협회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은 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 몇 명까지이다, 위원장은 누구다 이런 내용들이 쭉 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들을 한번 날 잡고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몇 명, 어떤 위원회 위원장 포함 몇 명, 그리고 위원장은 누가 맡는다, 호선의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한번 쭉 정리를 표로 해보시면요. 사실 뭐 정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 좀 오래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정리한 다음에 암기해야 될 내용들은 제가 봤을 때는 A4용지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분량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42번 문제부터는 색상을 좀 빨간색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자, 물류정책 기본법상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그런 컨셉이 있죠. 이 물류정책 기본법에서는요.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항상 지향합니다. 항상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쪽으로 의사결정이 돼요. 1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업부 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저랑 같이 이 내용을 푸시니까 여기서 포커스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것들은 권고할 수 있다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문장이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실제 시험에서 헷갈리는 건 뭐예요? 여기에 지금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산업부 장관 3명이 나와 있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국토부 장관이 혼자 하는 거 아닌가? 혹은 산업부 장관이 빠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위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고, 즉 이런 내용들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한 다음부터는요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실제 시험에서 여기서 헷갈리잖아요.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장관 또는 하나 더 추가됐죠. 시도지사는
물류 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 기업이나 물류 시설을 같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물류 기업이나 화주 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도 마찬가지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쉽게 나왔다.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제 푸실 때에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보기가 강조돼야 되는 부분은 쭉 이렇게 당사자가 있고 저쪽 해서 물류기업에 권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처음 보셨을 때에는 핵심입니다. 이번 보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이런 것들 맞았으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장관은 자, 여기 앞에서 1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고 2번에서 3번에서 똑같이 언급이 됐죠. 이런 것들은 보통 그러면 잘못된 보기로 찝어질 확률이 좀 상당히 확률이 낮습니다. 물류 기업이 물류 자동화를 위해서 물류를 자동화하겠다. 인력을 최소한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물류 시설 및 장비를 확충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만약에 저게 끝이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물류 체계 효율화를 위해서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지만 합리적인 거죠. 4번입니다. 국토부, 해수부, 물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는요. 앞에서 보셨던 이 내용들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산업표준이 어떤 거냐면 우리 4과목 배우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빗대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파레트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이즈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 크기, 저 회사에서는 저 크기, 또 그 회사에서는 그 크기 이렇게 하고 사이즈도 다르고 다 모형도 달라요. 근데 국가에서 딱 권고를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산업 표준 수치는 이만큼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도 앞으로 파레트를 사용할 거고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냥 우리 회사만의 기준을 잡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을 잡아 놓으면 다른 회사하고 파레트로서 이렇게 입씨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통 그 산업표준을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레트에 대한 내용은 제가 4과목 때 우리 이론 시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통계청장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서 뭐뭐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아니라 우리 위에 나왔죠. 산업, 통상, 자원부 장관.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시험에서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속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답은 4번이고요. 5번에 국토부, 해수부, 산업부 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 정보화를 통한 물류 체계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 나와 있던 내용들은 전부 다 물류 체계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쪽 부분에서는 건들기 없었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주체가 조금 잘못됐었던 거죠. 자, 넘어가고요. 43번에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받게 되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이 인증을 받고자 많이들 노력을 하는 거죠. 자, 1번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주체를 아시면 이 뒤에 많은 내용들이 특정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나머지 보기에서 똑같은 내용이 언급이 있으면 더군다나 옳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우수 물류기업의 인증은 물류 사업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 저 단어가 핵심인 거예요. 사업별로 운영할 수가 있고. 3번에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이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해수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점검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푸실 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런 거 숫자 나오면은 일단 한번 의심해 봐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년이 2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에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인증 우수 물류 기업이 물류 사업으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했을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시험에서 많이 등장하는 멘트가 하나 있죠. 뭐예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것들 많이 속이는 편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챙겨두시고 5번에 국토부 해수부 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해서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에 접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43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5과목 자체가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년하고 비슷하다라는 느낌인 거지 이게 막 쉬운 문제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런 숫자 같은 거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암기하기가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모아서 학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44번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포워딩이죠.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다르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인가? 자, 요거 그냥 답을 바로 보시죠. 이게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포워딩 업무 같은 경우를 등록할 때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가서 만약에 등록하겠다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도지사 담당으로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이상의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기본적으로 3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괄호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28회 시험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럼 29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에 이렇게 3억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괄호가 여기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